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혜주로 불리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태양광주가 중국발 악재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는 국제유가 상승이나 정부 정책이 나올 때면 증시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잔밋빛 전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매번 실제 주가 흐름은 부진하면서 만년 루키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인 OCI는 어제 전일 대비 2.73% 하락하면서 10만 7천 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OCI는 태양광 패널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OCI의 주가는 올해 초에 4년여 만에 최고가인 18만 7천 원 찍었습니다. 하지만 6월인 현재는 약 8만 원 빠지면서 10만 원대로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락으로 OCI의 2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태양광 관련주들 괴롭힌 소식은 패널 등 원재료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태양광 지원 축소입니다. 중국 에너지관리국은 태양광 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한번 보게 되면 중국 전역의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건설 중단과 태양광 발전 보조금 추가 삭감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태양광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OCI의 실적 둔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태양광주는 대개 국내를 포함한 중국, 미국 등 정부 정책의 발표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 산업이다 보니 보조금과 지원 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조언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미중 무역전쟁 경계감의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234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4포인트 내린 2349.38에 출발한 뒤 2350선의 등락을 거듭하다 장 막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밤사이 미국의 중국 기업 투자 제한 등으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한 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이런 하락세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단기 낙폭이 과대했고 지수 하단이 무너지며 많이 하락했으나 악재들이 많이 반영됐다는 인식에 대표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02억 원, 1,587억 원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 홀로 2,660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8.89포인트 내린 2,342.03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일 대비 1.32포인트 오른 832.72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폭을 줄이다 장 막판 하락세로 돌아서며 이거래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407억 원 매도 보였으나 외국인이 322억 원, 기관이 366억 원 담아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보다 4.71포인트 내린 826.69에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44%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철강, 금속, 전기가스, 비금속, 운수창고, 기계, 화학 등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종이목재, 섬유의복, 의료정리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터넷이 3.29% 상승하며 마감했고 이외에 방송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통신방송, 종이목재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운송, 금속, 건설, 비금속, 섬유의료, 통신 서비스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담고 또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순으로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한미약품, LG유플러스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LG화학, 포스코, 하나케미칼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한국전력,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매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CJENM, 메디톡스, CJ오쇼핑 순으로 순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CJENM, 제넥신, HLB, 생명과학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HLB, 네이처셀, 앱클론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메디톡스, HLB, CJ오쇼핑 순으로 순매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간밤 WTI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유가 강세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했는데요.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990만 배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폭의 감소였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와 관련해 오는 11월 초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밝힌 점도 유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싱크로드의 원유 생산 시설 가동 중단과 리비아의 정정 불안으로 어느 세력이 원유 수출을 통제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결과 WTI 3.2% 급등한 72.76달러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 투자 제한과 관련해 완화된 입장을 밝혔음에도 무역전쟁 우려가 지속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중국 및 주요국들의 무역 충돌 상황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는데요.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 달리 새로운 규제가 아닌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를 활용해 자국 기술 유출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한 핵심 기술 유출 방어 방침이 결정됐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전에는 CFI-US 규정상 미국 기업이 중국 등 해외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것까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CFI-US 규정에서는 핵심 기술 기업의 합작 회사 설립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또 이런 조치가 중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타며 280포인트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점도 장 초반 주가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5.52포인트 하락한 24,117.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6.54포인트 하락한 7,445.08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3.43포인트 내린 2,699.63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간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단 진정되는 국면에 안도감을 보이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한다는 규제를 도입하려던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서 기술 유출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 상승도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 증시에서 엔진 기업 롤스로이스와 에너지업 BP가 3% 이상 크게 올랐고 독일 증시의 철강업체 티센크루프가 3.44%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증시에서는 석유기업 테크니프 FMC와 항공기업 에어버스가 각각 5.41%, 2.72% 올라 강세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후시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11% 상승한 7,621.69로 장을 마쳤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 역시 0.87% 상승한 5,327.20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도 전날 0.93% 오른 12,348.61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전일 대비 12.89포인트 하락한 2334.69선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5.01포인트 하락한 821.81선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부터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가 삼성전자 1.77% 하락했습니다. 850원 떨어졌고요. 47,100원 선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9%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12만 8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1.51% 상승했습니다. 5천원 상승했고요. 33만 6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0.46% 상승했습니다. 1,000원 상승했고요. 21만 6,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0.88%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5만 7,3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0.26% 상승했습니다. 4,000원 올랐고요. 154만 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1.78% 상승했습니다. 5,500원 올랐고요. 31만 4,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2.71% 상승했습니다. 700원 올랐고요. 2만 6,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풍입니다. 0.13% 상승했습니다. 1,000원 올랐고요. 79만 7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광산업입니다. 2.57% 상승했습니다. 3만 6천원 올랐고요. 143만 7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양유업입니다. 0.62% 상승했습니다. 4천원 올랐고요. 64만 5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푸드입니다. 1% 상승했습니다. 8천원 올랐고요. 81만 2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CJ홈쇼핑이 1.9% 하락했습니다. 5천원 빠졌습니다. 25만 8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1.4% 떨어졌습니다. 250원 하락했고요. 17,5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1.45% 떨어졌습니다. 250원 하락했고요. 16,9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M입니다. 0.12% 하락했습니다. 50원 떨어졌고요. 41,6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입니다. 30원 올랐고요. 6,73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건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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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27일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기관의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89포인트 내린 2342.03으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건설업이 4.44% 내렸으며 전기가스업,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이 3%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와 종이목재, 섬유의복, 의료정밀, 의약품 등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02% 상승한 47,95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7% 올랐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포스코가 3.22% 내렸으며 현대차, LG화학,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수익 개선을 위한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4.2% 내렸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소식으로 한진그룹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 대한항공도 2.09% 떨어졌습니다.
면허 취소 우려로 장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진에어는 5.93% 하락했습니다. 한진칼과 한진 역시 각각 5.34%, 1.38% 하락했습니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소환 조사받았다는 소식에 메리츠화재와 종금증권이 각각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양전자가 전해 콘덴서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22.3% 급등했습니다. 이리츠코크랩이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이리츠코크랩은 공모가 5,000원 대비 0.2% 높은 5,01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시초가 대비 400원 내린 4,6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총 222개 종목이 상승했고 60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강보합 우위였던 코스닥도 장막판 개인의 차익 실현 매도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71포인트 내린 826.69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인터넷이 3.29% 올랐으며 방송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제약과 섬유의류, 비금속과 금속 그리고 정보기기 등이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각각 0.73%, 1.44% 내렸으며 신라젠이 2.73% 하락했습니다. 메디톡스가 지방분해 주사제 임상 일상 승인 소식에 1.49% 올랐습니다. 내달 1일 합병을 앞둔 CJ E&M과 오쇼핑이 각각 2.28%, 8.72% 상승했습니다. CJ E&M은 구주권 제출로 오는 28일부터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HLB와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오른 반면 컴투스와 카카오M 등이 내렸습니다. 한편 카페24가 5.92% 올라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라이트론과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퓨처캠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390개와 777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2.85 오른 1,117.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디톡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장중 79만 9,700원으로 치솟으며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지방분해 주사제 임상 승인 소식이 시세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방분해 주사제 MT921의 임상 일상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T921은 체내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합성의약품 신약입니다. 보톨리눔 톡신 기업으로 알려진 메디톡스가 합성의약품으로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메디톡스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톡스 현재 1.76%가량의 상승 흐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78만 4,900원의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2분기 후실적 전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업황 호조세 지속에 따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 18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최근 하이엔드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른 관련 부품업체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기는 고용량과 소형 MLCC의 수요 증가와 타이트한 수급 상황 지속으로 MLCC의 수익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기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현재 14만 9천 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맥쿼리 인프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용사 교체 요구에 맥쿼리 인프라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상승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국내 운용사인 플랫폼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현 운용사인 맥쿼리 자산운용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 파트너스는 맥쿼리 자산운용이 보수를 과다 책정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맥쿼리 인프라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1.88%가량의 하락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형전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형전자가 27일 10% 넘는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가전 수요로 성장한 뒤 전자장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가전 수요가 삼형전자의 성장을 이끌 것이고 향후에 기대되는 성장 모멘텀은 전장용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영역 다각화에 따른 전해 콘덴서 수요 증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82%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6,350원 선에서 현재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어제 주로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고유가와 무역전쟁 등의 공포심이 시장을 짓눌렀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22.66포인트 내렸습니다. 22,358.4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는 4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 각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면서 고유가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부정적으로 본 매도세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23.65포인트 내렸습니다. 1964.12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역시 아시아 전체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했던 대만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중국까지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4.62포인트 내렸습니다. 3,120.4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중국은 한때 2,800선 무너지는 등 이날 1%대 폭락세 기록하면서 주가가 2년 전 수준까지 회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6.9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335.0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03% 상승했습니다. 827.01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1.18% 가까이 빠지면서 거의 2%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삼형전자가 현재 3.24%가량 빠지면서 3%대 초반의 하락세에 빠지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현재가는 16,4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2.58%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2,200원 정도 낮아졌고요. 현재가는 8,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DB하이텍 보겠습니다. 1.97% 빠지면서 거의 2%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9,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DB하이텍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1.98%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 대장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9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47,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하락해주고 있는 삼성전자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업종이 현재 0.63% 가까이 빠지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현재 0.62% 가까이 빠지면서 0.5% 조금 넘게 주가 내리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빠지면서 오늘 파란불 켰고요. 15,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은행이 현재 0.94% 가까이 빠지면서 1% 가까운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1,5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은행 보겠습니다. 0.64% 가까이 빠지면서 0.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1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조업종이 0.57% 가까이 빠지면서 장 초반 파란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R 모터스 종목이 현재 2.23% 가까이 빠져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14원가량 주가 빠졌습니다. 614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운전선 보겠습니다. 1.61% 빠지면서 1.5%대의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4,4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승세의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1.22% 가까이 올라주면서 높은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현재 4.05% 가까이 올라주면서 4%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5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하이트 진로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CJ제일제당 보겠습니다. 2.45% 가까이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0원 정도의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5만 6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CJ제일제당 종목이었습니다. SPC 삼립 종목이 현재 1.61% 가까이 올라주면서 역시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000원가량 주가 올랐습니다. 12만 6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SPC 삼립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업종 보겠습니다. 1.1% 가까이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NK물산 종목이 3.91% 올라주면서 거의 4% 가까이 물량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29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70원의 거래가 보여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동 종목까지 보겠습니다. 3.51%가량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요. 3,24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국동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88%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의 2% 가까운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950원 정도 주가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47,05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현재 2.46% 가까이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2,100원 정도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3,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0.78% 가까이 내려주면서 현재는 1.18%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2만 6,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32,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0.81% 빠지면서 거의 1% 가까운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08%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7,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73만 2천원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방송 서비스 업종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76%의 업종지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CJ 오쇼핑이 오늘 4.94% 가까이 빠지면서 최근에 상승세 반납하고 있습니다. 13,0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25만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 방송업종 보겠습니다. 역시 3.02%가량 빠지면서 3%대 넘나드는 낙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인포뱅크 보겠습니다. 0.87%가량 빠지면서 거의 1% 가까운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6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6,870원의 현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네트 보겠습니다. 0.67% 가까이 빠지면서 0.5% 넘는 낙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2,97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속업종 보겠습니다. 1.58%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PNC가 현재 3.56% 가까이 내려주면서 3%대 중반의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22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제강 보겠습니다. 2.04% 가까이 빠지면서 역시 2%대 초반의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4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92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일테크노스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05%가량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2%대 초반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고요. 95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4,54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0.36% 가까이 올라주면서 업종지수의 상승률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로지시스가 현재 9.2% 가까이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33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975원에 오늘 개장했습니다. 오늘 개장 포인트는 5% 이상 올라주면서 개장했는데요. 상승폭 시간이 갈수록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상인 보겠습니다. 1.93% 가까이 올라주면서 현재는 2% 넘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1,1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NC스 보겠습니다. 1.06% 가까이 올라주면서 1%대 초반에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885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톡스 한번 보겠습니다. 1.92% 가까이 올라주면서 조용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가깝게 올랐고요. 14,800원 정도의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8만 6,2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 M 보겠습니다. 0.34%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87,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미팜 보겠습니다. 0.89%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8,3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머티리얼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12% 가까이 주가 빠지면서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000원가량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7만 6,300원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현재 개인과 기관이 물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24억 원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9억 원과 34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7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2,286억 원 쌍끌이 매수 중이며 개인과 기관 모두 1,000계약가량의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뉴트리바이오텍에 대한 리포트 제시해줬습니다. 기업 실적 보고서라는 제목인데요. 1분기에 거뒀던 실적 내용과 함께 올해 실적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뉴트리바이오텍의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26억 원, 영업이익은 48억 원으로 국내외 매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중국 대금 결제 조건 변경에 따른 부정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1분기 중국 법인 매출액은 145억 원을 기록했으며 전사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 개선됐습니다. 또한 1분기 호주 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초도 매출 6.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했지만 작년 4분기 반영된 미국 법인의 일회성 비용 제거 효과로 원가율은 72.2%로 개선됐습니다. 네, 해외 법인 중심의 외형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2018년은 해외 법인 중심의 외형 성장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인은 3분기에 주 고객사의 다이어트 관련 신제품과 유산균 중심의 영유아 관련 신제품 출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고객사의 주문 증가로 인한 꾸준한 성장세 보이고 있는 미국 법인은 올해부터 액상 제품의 공급을 시작합니다. 호주 법인은 1분기 연료 수급 이슈로 이연된 매출과 주요 고객사 중의 하나인 스위스의 3가지 제품 추가 주문으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외형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인 증설이 완료된 유산균 제품은 중국 업체들과 연내에 출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은 약 4,500억 원 수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의 성장과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효과로 전사의 수익성 개선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18년 컨센서스는 매출액 1,863억 원, 영업이익 212억 원까지 집히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해외를 중심으로 외형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수익성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뉴트리바이오텍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트리바이오텍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트리바이오텍 현재 1.61%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21,450원 선에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네, 뉴트리바이오텍 종목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 제시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장의 서막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역시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2018년 2분기 매출액 2,840억 원과 영업이익 161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화장품을 통한 폭발적인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는데요. 상장 이래 최대 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2분기 화장품 사업의 영업이익 99억 원, 그리고 영업마진율은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예상 전사 영업이익의 61% 수준입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인 비디비치가 후방산업 수직 계열화를 통해 원가 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수입 화장품 부문이 하이엔드 브랜드 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고마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매출 비중은 여전히 의류가 절대적입니다. 내수에 집중하고 있어 구조적인 외형 성장은 어렵지만 특유의 브랜드 경쟁력과 운영 역량을 통해 꾸준한 마진 개선이 기대됩니다. 2분기 해외 의류와 국내 의류 그리고 톰보이 합산 영업이익은 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직 계열화를 통한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이 된 화장품 사업의 고성장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조언입니다. 전방과 후방의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 양적과 질적 성장을 모두 꾀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리포트 내용입니다. C코르와 면세점양 출점 확대를 통한 탑라인의 성장과 자회사의 자체 생산에 따른 바텀라인의 향상이 동반될 전망입니다. 브랜드 카테고리 확장을 통한 신규 성장의 여력 또한 충분한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색조 메이크업 브랜드까지 국내 판권을 확보하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습니다. 목표 주가는 26만 원으로 30% 상향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이 고성장세 보이고 있는 초기 국면이라고 짚어줬고요. 전후방의 수직 계열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어줬습니다. 중국 인바운드의 회복 시그널이 확인될 시에는 추가적인 실적 개선과 주가 리레이팅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올해 화장품 사업의 고성장으로 양적, 질적으로 동반 상승세 점쳐지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장에서 0.26%가량의 상승폭을 시현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19만 5천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스카이라이프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산 규제 해소, 질적 성장 지속이라는 제목입니다. 리포트는 역시 2분기 실적부터 짚어줬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성장세가 예상되는지 전망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99억 원과 196억 원으로 예상 수준일 전망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 매출액은 방송 가입자와 가입자당 매출액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플랫폼과 신규 사업 매출이 각각 8.8%와 63.2%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콘텐츠 구매 비용과 마케팅 비용 증가로 1% 감소할 전망인데요. 새로운 사업인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방송 OTT 그리고 프리미엄 이동체 방송 SLT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제반 비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UHD 가입자 비중 증가에 따른 성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UHD 가입자의 비중을 높이는 질적인 성장과 신규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는 양적인 성장을 병행할 전망입니다. 첫째로 위성방송은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은 UHD의 가입자 비중이 상승하면서 가입자 구성까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UHD는 가입자 비중이 17년 19.4%에서 올해 27%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7년 3분기에 출시한 스카이라이프 LTE TV 그리고 OTT와 KT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 등 신규 서비스로 가입자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KT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는 가입자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18년 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0.6% 감소할 것이지만 단순 회계 변경 요인을 제외하면 3.7%의 증가폭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 등 신규 서비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신규 사업에 관련된 비용 반영으로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매출 호조로 4.5%의 증가폭 보일 전망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UHD와 초고속 인터넷의 재판매로 성장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스카이라이프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현재 0.36%의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3,9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해줬고요. 신대양 제지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염가 쇼핑에 나서자라는 제목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2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제시해줬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하겠습니다. 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6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배가 넘는 이익 창출이 예상됩니다. 골판지 원지 가격은 톤당 15,000원 하락하는 반면 주요 원재료인 폐지는 35,000원 하락해 스프레드가 2만 원 확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폐지 매입 가격은 5만 원 이상 하락했지만 제지업체 입고 가격은 일부 부대 비용 상승이 파악돼 이보다 덜 하락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미국 폐지 가격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고점 대비 절반으로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골판지 가격은 5월 이후 최소 $50 상승했고 추가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성장과 비닐 대체 수요가 증가해 골판지 수급이 타이트한데요. 이는 원재료 가격 폭락에도 골판지 가격이 상승한 이유입니다. 네, 수출 확대에 따른 한국 골판지 수급에 대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중국의 골판지 가격은 미국보다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골판지 가격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톤당 30만 원 이상 낮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내수 시장에 대응하기 벅찬 상황이고요. 중국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지역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한국의 골판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 높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는 국내 골판지 수급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골판지 가격 끌어올려줄 것으로 짚히고 있고요. 적어도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 판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어줬습니다. 이 종목은 고점 대비 주가가 현재 28%나 하락했습니다. 골판지 업황이나 회사 상황 봤을 때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없다고 짚어줬습니다. 주가가 저평가 넘어 염가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분기 지배지분 순이익은 152억 원 보이고 있습니다. 무림 PMP 대비 불과 5% 적지만 시가총액은 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염가 쇼핑에 나설 시기라고 짚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신대양 제지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신대양 제지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대양 제지 현재 1.14%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오늘장 오전 구간의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79,800원 선에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네, 신대양 제지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신대양 제지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LG디스플레이입니다. 신영증권이 오늘 LG디스플레이에 대해 LCD 사업부의 수익성 하락으로 올해 큰 폭의 감익이 예상된다며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간 LG디스플레이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디스플레이 현재가 전일 대비 2.46% 하락했습니다. 450원 떨어졌고요. 1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글로벌 TV 세트 누적 판매량은 6,660만 대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습니다. TV 세트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가격은 TV 패널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LCD 패널 업체들의 수익성은 6월 기점으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영증권이 밝혔습니다. 또 패널 가격은 8월을 기점으로 일부 안정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추세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영증권은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던 LCD 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해 LG디스플레이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24조 2천억 원, 영업손실은 6,72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설비 투자의 하향 조정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신영증권연구원은 현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순 자산 비율 0.5배로 과거 역사적 PBR 밴드 하단을 하회하고 있다라며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일시적 주가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으나 OLED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과 LCD 경쟁업체들의 의미 있는 LCD 감산 계획이 나타나기 전까진 보수적인 투자 접근을 권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포스코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오늘 포스코에 대해 이달 말부터 철강 판매 비수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4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포스코 현재가 전일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1,000원 떨어졌고요. 3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미중 간 무역 전쟁도 격화되고 있어 철강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강 가격 반등 시기에 대해서는 가을 성수기와 난방기 관련 철강 감산 정책이 언급되는 시점을 꼽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포스코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5조 7,665억 원, 영업이익 1조 2,643억 원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5.5%와 29.1% 늘어난다는 전망치인데요. 다만 영업이익 전망치는 증권업계 전망치 평균보다 9% 낮은 수준입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포스코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도 증권업계 평균보다 7.1% 적은 8,815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품 판매량이 1분기 929만 톤에서 2분기 885만 톤으로 줄어들고 분기별 비용 배분도 2분기가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KB증권이 삼성전기에 대해 2,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삼성전기의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현재 전일 대비 0.34% 상승했습니다. 네, 500원 올랐고요. 15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모듈과 기판 사업 실적 하락에도 삼성전기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1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47% 증가한 1,744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2013년 3분기 영업이익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어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3분기보다 123% 증가한 2,295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또한 2010년 3분기 2,738억 원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삼성전기가 글로벌 2위인 MLCC,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의 세계 시장 규모가 자동차 MLCC 수요 급증에 힘입어 지난해 9조 원에서 2020년 16조 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키위미디어 그룹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키위미디어 그룹이 더스타 아시아의 지분 75%를 인수하기로 밝혔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키위미디어 그룹의 현재 구간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위미디어 그룹 현재가 전일 대비 1.6% 하락했습니다. 9원 떨어졌고요. 5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에 설립된 더스타 아시아는 배우 이준기 등 국내 한류 스타의 해외 매니지먼트 사업, 해외 팬미팅, 콘서트, 출판 사인회 등의 공연 사업, 그리고 아티스트 일반 공식 사이트 및 팬클럽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거진 더스타와 아티스트 화보집 해외 출판업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더스타 아시아는 배우 이준기의 해외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해외 공연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이준기 일본 투어 공연과 팬미팅을 중심으로 준케이 빅스LR, 방탄소년단과 보이젠맨의 일본 콜라보레이션 공연, 2017년에는 K-윌의 일본 콘서트, 세븐틴과 램페이지, 슈퍼드래곤의 일본 콜라보레이션 공연, 올해에는 이준기 일본 팬미팅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준기와 빅스, K-윌, 아스트로, 니콜 등 국내 아티스트의 일본 공식 사이트를 관리하고 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외 매니지먼트 부문에서는 합작법인 더스타재팬, 일본 인터넷 미디어 상장기업 M업, 일본 위성방송 플랫폼 스카파, 대형기획사 ADH 엔터테인먼트 등 일본의 우수한 협력사와 협업 중입니다. 키위미디어 그룹은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김영석을 필두로 9월 정식 데뷔를 앞둔 7인조 걸그룹 공원소녀를 선공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더스타아시아와의 협력으로 공원소녀의 아시아 진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공원소녀는 한국, 중국, 일본인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철웅 키위미디어 그룹 대표는 더스타아시아의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악, 영화, 공연 등 엔터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4가지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중공업입니다. 9.09% 상승했습니다. 150원 올랐고요.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화금속입니다. 7.65% 상승했습니다. 130원 상승했고요. 1,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JS코퍼레이션입니다. 7.32% 상승했습니다. 950원 올랐고요. 1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이준코스메틱입니다. 6.83% 상승했습니다. 1,400원 올랐고요. 2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헬로입니다. 6.93% 상승했습니다. 700원 올랐고요.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NK물산입니다. 5.67% 상승했습니다. 42원 올랐고요. 78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지입니다. 5.79% 상승했습니다. 네, 7,500원 올랐고요. 1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제약입니다. 8.46% 하락했습니다. 265원 떨어졌고요. 2,8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린케미컬입니다. 6.59% 떨어졌습니다. 335원 하락했고요. 4,7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엔트바이오입니다. 6.02% 하락했습니다. 65원 떨어졌고요. 1,0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TCC 동양입니다. 6.61% 하락했습니다. 165원 떨어졌습니다. 2,3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형전자입니다. 4.41% 하락했습니다. 750원 떨어졌고요. 1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ING생명입니다. 4.58% 떨어졌습니다. 1,950원 하락했고요. 46,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테크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26% 상승했습니다. 1,030원 올랐고요. 5,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려시멘트입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21.28% 상승했습니다. 600원 올랐고요. 3,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진오토모티브입니다. 17.97% 상승했습니다. 680원 올랐습니다. 2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인데요. 네, 현재가 1,420원 떨어졌습니다. 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리거입니다. 14.84% 떨어졌습니다. 800원 하락했고요. 4,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액션스퀘어입니다. 11.92% 떨어졌습니다. 980원 하락했고요. 7,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원테크입니다. 12.68% 하락했습니다. 305원 떨어졌고요.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6월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6월의 마지막 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리포트는 6월 시장 리뷰 내용 전해줬고요. 7월 전략까지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네, 현재 6월 글로벌과 선진국 그리고 이머징 증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선진국 대비 부진했지만 이머징 증시 대비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MSCI 코리아는 모두 2.7% 하락했습니다. 6월 미래에셋대우 국내 모델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25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2.4%의 절대 수익률을 기록해 코스피를 0.3%포인트 상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종목 선택 효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산업재, 필수소비재, 의료, 금융, 통신 서비스 업종은 시장 대비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경기 관련 소비재와 IT 업종은 시장 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미중 무역 분쟁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 이슈로 변동성이 높아진 국내 증시의 모습입니다. 신흥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변동성의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2분기 순이익은 36.8조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져 있습니다. 2분기 순이익 증가율의 컨센서스는 1개월 전 전년 대비 3%에서 2.5%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순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는 19%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추가적인 컨센서스 하향 조정까지 고려해 봤을 때 5에서 11% 수준까지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거나 마진이 추가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리포트의 조언이었습니다. 7월 포트폴리오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필수 소비재, IT 가전과 반도체, 그리고 화학업종을 시장 비중보다 확대한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에너지, 기계업종과 비철금속, 미디어 업종은 시장 비중보다 축소하는 모습 이어갔습니다. 네, 먼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확대된 업종들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온에어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